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폭주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컨페리 캐논 카드 또는 컨페리 라운칭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카드에서 손잡이를 놓으면 이렇게 색종이가 나오면서 빵 하고 터지는 느낌이 나는 멋진 카드입니다. 카드 템플릿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선 템플릿을 찾으러 조이님의 채널로 가보겠습니다. 조인 크래프팅이라는 채널이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만들기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 영상의 디스크립션에 가면은 무료로 템플릿을 공유해 줍니다. 블로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템플릿이 있는데 우리는 크리컷으로 만들기 할 거니까 꼭 SVG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제 크리컷 캔버스로 들어가서 업로드 버튼 눌러서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컨페리 캐논 SVG 파일을 열어줍니다. 템플릿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텍스트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텍스트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컨티뉴 하셔서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템플릿이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기에는 전부 다 검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선들을 하나하나 클릭하면 파란색하고 검은색이 섞여 있어요. 검은색은 자르는 선, 그리고 파란색은 접는 선입니다. 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작업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여기 맨 위에 있는 그룹을 언그룹 해줍니다. 안쪽에 접힐만한 라인들을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컬러 박스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접히는 선이란 뜻이니까 스코어를 넣어서 점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템플릿의 가장자리는 자르는 선이고 안쪽에 있는 라인들은 거의 다 파란색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파란색이면 접는 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왼쪽의 카드 부분도 안쪽의 라인들을 확인하고 파란색이면 접는 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났으면 왼쪽 카드 부분을 한 번에 다 드래그 한 다음에 어태치를 해주셔야지 이 선들이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오른쪽 카드 부분도 한 번에 드래그해서 어태치를 해주세요. 이 라운칭 카드 만들기 할 때는 두꺼운 종이가 필요한데요. 조이님이 추천하시기를 250 GSM 정도 두께가 되는 두꺼운 종이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두꺼운 종이가 없고 제가 가진 카드 스탁 중에 제일 두꺼운 게 110인 종이가 있어요. 이게 일반 카드 스탁보다 약간 두꺼운 건데 이 종이도 그래도 좀 많이 얇으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라미네이팅 페이퍼를 붙여서 약간 힘을 더 준다고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제가 샘플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안에 손잡이가 안에 접히면서 안에 있는 구멍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더 두꺼운 걸 하든지 아니면 이 안쪽에 카드를 잡아주는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보완을 해줄 거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손잡이 부분은 지워주고 카드 바깥 부분에 안쪽에 들어가는 구멍이랑 똑같이 위치를 맞춰서 다른 종이를 안으로 끼워서 두꺼운 종이를 끼워서 손잡이처럼 만들어 줄 거예요. 우선 카드 바깥쪽 부분에 들어가는 손잡이는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딜릿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카드 인서트 부분에서 까만색 네모 박스를 복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구분하기 좋게 파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얘를 바깥쪽 카드에 위치를 맞춰 주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카드보다 약간 여유가 있게 살짝 크게 변형을 해줄게요. 이제 이 파란색 박스를 2개 더 복사해서 각각의 카드 면에 정렬을 해줍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손잡이는 이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카드 봉투를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전부 다 만들어 주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인서트의 구멍이랑 바깥쪽에 들어가는 구멍이 일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고 고정을 해주세요. 약간 더 정렬하기 쉽게 이 네모 박스를 옆으로 살짝 길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얼라인 버튼을 눌러서 왼쪽으로 정렬을 해서 선을 맞춰 주시고요. 이제 배열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 왼쪽 카드를 전부 다 한 번에 드래그해서 어태치 한 번 더 시켜줍니다. 어태치 꼭 시키셔야지 이 도형이랑 라인들이 위치가 고정이 돼서
나중에 출력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에 종이가 잘리고 점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카드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 줄게요. 도형 박스에서 접는 선 가져와서 이렇게 위치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태치 버튼 눌러서 이 카드 부분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이 부분이 접히면서 이쪽으로 컨페리가 들어가는 포켓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도안에서 이 점선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거 한 개 더 추가해 주고 여기에다가 어태치 버튼 눌러서 위치를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카드에 들어가는 손잡이를 만들어 줄 건데요. 도형에서 네모 박스를 꺼내서 잠금 버튼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구멍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사이즈를 잘 조정해 주세요. 색상이 잘 보이게 연한 핑크색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이 손잡이가 안에 들어가서 걸려야 되니까 점선을 넣어서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쉐입에서 라인 선택해서 스코어 라인을 2개 넣어줍니다. 카드에 두께를 생각해서 적당하게 접는 선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는 선을 2개 넣어서 위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태치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네, 카드 도안은 여기에서 완성이고요. 여기까지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카드 꾸미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응용이니까 하는 방법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취향 반영하셔서 원하는 디자인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들한테 선물할 거여서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몽어스 캐릭터로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모박스는 제가 어떤 면을 꾸며줘야 하는지 대충 가늠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크기나 위치 조정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업로드 버튼 눌러서 제가 준비해둔 이미지를 올려줍니다. 우선 이미지 대충 배열해 주고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아이들은 얘네들은 커팅 라인인데 얘네들을 잘라서 나중에 컨페티 안에 들어가는 컨페티로 잘라줄 거예요. 어몽어스 캐릭터 부분들은 나중에 스티커로 만들어서 붙여줄 거고요. 글씨 부분들은 바이닐 작업해서 반짝이는 은색으로 넣어서 포인트를 줄 거예요. 텍스트 버튼 눌러서 원하는 폰트를 고르신 다음에 원하는 문구를 써주시면 돼요. 저는 이 카드를 세일 카드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라고 써주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컨페티 카드를 선물해주면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글자 크기 보면서 레터 스페이스랑 라인 스페이스 조정하면서 이렇게 위치 조정해 주시면 돼요. 화살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간단하게 도형에 가서 세모랑 네모를 겹쳐서 화살표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는 2개의 모양의 도형을 드래그 한 다음에 웰드 버튼 눌러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문구를 필요하신 만큼 써주시면 되고요. 크기 보면서 위치 조정해 줍니다. 카드에 들어갈 이미지들을 카드 안에 넣어서 위치를 가늠해 주세요. 사용할 이미지를 정했으면 이제 사용하지 않을 이미지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 컨페티로 들어갈 부분들은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여기를 그룹으로 묶어준 다음에 복사해서 2배로 늘려줄게요. 이 핑크색 박스 부분은 출력할 건 아니어서 눈 버튼 눌러서 숨겨주시거나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셔도 됩니다. 크리컷은 우리가 디자인한 이미지들의 색상에 따라서 매트를 구분을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빨간색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이거는 빨간색 종이로 만드니까 빨간색 매트를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 이미지는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파란색 종이로 자르니까 그 다른 매트로 또 설정을 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면은 컨페티 부분을 제가 보라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트가 보라색 매트로 나오고 글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색하고 까만색이 있는데 회색 부분은 은색 부분으로 나올 거고 이 까만색 부분은 까만색 매트로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 회색 부분은 은색 바이닐을 쓸 거고요. 까만색은 까만색 바이닐을 쓸 거예요. 이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다양하게 들어간 어몽어스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보면은 프린트된 컷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내가 스티커로 만들어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스티커 부분은 스티커 종이가 없으시다면 레귤러 종이에 프린트해서 풀로 붙이시면 돼요. 네, 드디어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메이크 버튼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매트는 프린트된 컷으로 작업을 할 거고, 두 번째 매트는 종이를 자르고 스코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바이닐로 작업을 할 건데 베이지 컷으로 들어갈 거고요. 다섯 번째 매트는 파티 포일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거 콘페티나 파티할 때, 꾸미기 할 때 하는 약간 빳빳한 포일로 만들어진 건데요. 크리컷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올 매트리얼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즈 올 매트리얼 누른 다음에 이름을 검색하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스티커 페이퍼는 지난번에 샘플로 받아놓은 글로시 페이퍼를 쓸 거고요. 스티커 페이퍼 샘플 받는 법이 궁금하신 분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디스크립션에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이 파란색 카드 스탁은 크리스마스 때 세일을 많이 해서 거의 50% 이상을 했었어요. 그때 좀 쟁여놨던 거고요. 이 퍼머넌트 바이닐도 제가 처음에 크리컷 살 때 그때 벌크로 세일을 많이 해서 좀 쟁여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쓰던 실버 컬러 바이닐이고요. 짜잔! 이게 제가 이번에 새로 산 파티 포일이에요. 제가 이거 콘페티 카드 만들고 싶어서 미리 사두었던 건데요. 사실 이 콘페티 부분은 그냥 종이로 만들어도 예쁘게 잘 날아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파티 포일로 하면 조금 더 얘가 뿅뿅 날아가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걸 사봤고요. 이 파티 포일을 이용해서 제가 다른 어린이용 폭죽도 만들었었는데요. 굉장히 잘 날아가고 이게 반짝반짝 거려서 예쁩니다. 워낙 적은 양을 쓸 건데 이게 양이 굉장히 커가지고 굉장히 오래오래 쓸 것 같습니다. 스티커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한 다음에 매트에 붙여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키스컷으로 자르고 싶으면 세팅을 페이퍼, 페이퍼 플러스 또는 스티키 노트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바이닐 설정을 할 때는 바이닐 또는 바이닐 플러스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커스텀으로 맞추실 때는 홀로그래픽 바이닐로 찾으시면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닐 작업할 때는 칼날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 바이닐이 깨끗하게 잘리지가 않아요. 그럼 위딩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꼭 칼날 체크업을 먼저 하고 작업을 하세요. 검은색 바이닐로 작업할 때는 윗면만 조금만 자르면 되는데 이렇게 딱 맞춰서 잘라내기가 귀찮아서 제가 한 번에 통째로 이렇게 붙여놓고 다 작업이 된 다음에 작업이 된 부분만 가위로 잘라냈어요. 이렇게 하니까 바이닐 좀 낭비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파티 포일을 잘라볼 차례인데요. 파티 포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이가 굉장히 빳빳한데 매트에 제대로 고정을 하지 않으면 잘리면서 옆으로 밀려가지고 디자인을 다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매트를 스트롱 그립으로 바꿔줬고요. 이것도 약간 모자라서 양쪽 옆으로 테이프를 붙여서 확실하게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스트롱 그립 매트를 이용해서 파티 포일을 잘라봤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잘 잘렸습니다. 이 포일들은 굉장히 조그맣게 디자인이 돼서 그렇지 되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컴패티에도 메시지를 넣으니까 아기자기한 맛도 있었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가니까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카드를 만들면 되는데요. 카드 부분은 카드 스탁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드 만들기 할 때는 스코어링 펜을 넣어서 접는 선을 꼭 넣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스코어링 스타일러스라는 거예요. 펜같이 생겼는데 끝에가 약간 뾰족해서 접는 선을 만들어 주는데요. 카드를 보면 이렇게 접는 선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메이커를 쓰시는 분들은 이 스코어링 스타일러스를 사지 마시고 메이커 전용으로 나온 스코어링 블레이드가 있는데 그걸 사시면 돼요. 그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접는 선을 넣어서 두꺼운 종이도 더 쉽게 접는 선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료가 거의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바이닐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위딩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이닐 코너에서부터 쭉 잡아당겼을 때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가 않고 딱딱딱 끊어져서 잘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바이닐은 다른 바이닐보다 조금 더 두꺼워서 조금 더 프레셔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칼날이 무뎌져서 칼날을 한 번 더 교체할 때가 된 건지 한 번 더 체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할 때 종이를 먼저 자르고 나면은 칼날이 무뎌져서 바이닐이 더 잘 안 잘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닐을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종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칼날이 여러 개가 있어서 여유가 있으시다면 바이닐 전용으로 칼날을 좀 포시해 놓고 바이닐만 자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카드를 접어 볼게요. 접는 선 보고 접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스코어링 펜의 압력에 비해서 종이가 조금 두꺼웠나 봐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스코어링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약간 종이가 빳빳해요. 그래서 꼭꼭 눌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쓰는 툴은 본 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서리로 눌러주면 카드 같은 거 접을 때 굉장히 힘있게 딱 접어줍니다. 손으로 하면 아프니까 이걸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카드 스탁에 스코어링이 너무 제대로 안 들어가서 저랑 본 폴더로 눌러서 스코어링을 조금 더 깊게 넣어주겠습니다. 본 폴더가 없으시면 좀 뾰족한 자 같은 거, 플라스틱 자 같은 걸로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돼요. 접는 선을 따라서 카드를 잘 접어주시면 이렇게 카드의 겉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카드의 이 윗부분은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나중에 고무줄을 끼웠을 때 안에 있는 인설트가 빵 하고 터지면서 올라갈 때 밖으로 뿅 하고 날아가는 거를 막아줍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인설트 부분을 접어주시고 안에는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인설트에 보면 동그랗게 구멍이 난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고무줄을 걸어줄 거예요. 그런데 고무줄을 걸어주면은 아무래도 압력이 가니까 종이가 얇아서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뒤로 테이프를 붙여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게요. 카드의 바깥 부분도 똑같이 테이프를 붙여서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카드 안에 들어가는 인설트 부분에 접는 선이 있었죠? 얘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 아까 잘라져 나온 종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튼튼하게 붙일 거니까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카드 사이에 접히는 부분이 생겼는데 여기가 컨페티를 넣는 그런 포켓 부분이 될 거예요. 카드를 꾸며주기 전에 가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구멍으로 고무줄이 들어가게 고무줄을 넣어주세요. 이 고무줄의 반대쪽을 카드 바깥 부분에도 아까 똑같이 동그라미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카드 봉투 부분하고 인설트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인설트 쪽에서 접히는 부분이 이 카드의 뒷면으로 들어가고 이 고무줄이 당겨질 때 확 나가지 않도록 위에 종이를 접어서 안쪽으로 고무줄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미리 종이에 잘라놓은 이 네모나고 길쭉한 공간으로 우리가 만든 손잡이를 넣어 볼게요. 이 손잡이가 여기 딱 걸려갖고 이걸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 온 종이가 너무 얇아서 잘 지지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종이로 바꿔줄 건데요. 제가 찾은 가장 최적의 재료는 아마존 박스입니다. 아마존에서 딜리버리 시키면 두꺼운 박스에 넣어져 오잖아요. 이 박스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잘 고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데코레이션을 할 건데요. 어느 면에 데코레이션 할지 살짝 표시를 해줄게요. 먼저 바이닐 부분들은 트랜스퍼 페이퍼에 옮겨서 카드 부분에 붙여줍니다. 트랜스퍼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뒤에 종이 버리지 마시고 킵하셔서 다시 붙였다가 다음번에 필요하실 때 또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어몽어스 캐릭터 스티커들을 떼어서 카드를 꾸며줍니다. 이제 카드를 열어서 카드 안쪽에 우리가 방금 만든 카드를 붙여줍니다.
이 부분이 이따가 카드가 위로 올라올 때 보이는 앞면이 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조립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먼저 고무줄을 카드 안에 들어가는 인서트 부분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린 고무줄을 카드 겉면에 연결할 건데요. 제가 해본 것 중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고무줄을 당겨서 이 페이스가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접어주시고 얘를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카드 겉면을 이렇게 접어주면은 카드 겉면과 인서트 앞면이 이렇게 똑같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카드 접는 부분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종이가 너무 얇아가지고 안에가 제대로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고정이 되지 않고 얘가 같이 딸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딱딱한 종이를 찾다가 나중에 찾은 게 이게 아마존 포장하는 그 박스에서 잘라낸 조각이거든요. 이게 두껍고 딱딱해서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딱 사이즈에 맞게 손잡이를 만든 다음에 여기 색상이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반짝이는 바이닐을 붙여서 꾸며주면 됩니다. 종이를 꽂았을 때 이렇게 딱 고정이 돼야지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주변에서 두꺼운 종이를 찾으셔서 이렇게 손잡이를 대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모양이 고정된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가진 것 중에는 없어서 저는 우선 이 박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면 장점이 이렇게 컨페티를 한번 쓴 다음에도 다시 컨페티를 제자리에 넣고 손잡이만 꽂으면 여러 번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 이거 만들어준 날 정말 하루 종일 이거 가지고 놀았거든요. 아이들 장난감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응용하시면 더 멋진 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응용하셔서 재미있는 만들기 하시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